새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달에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이진아 사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달에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전수조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전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실시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실태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직유관단체란 흔히 알고 계시는 공사공단을 의미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시에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공사공단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채용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하는 거죠. 다만 2023년도에 채용 실적이 없었거나 최근 3년간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했는데요. 1398개의 공직유관단체 중 방금 말씀드렸던 채용 실적이 없었거나 채용 비리가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 891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네, 공직유관 단체, 우리 흔히 공사, 공단 이렇게 불리는 곳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891개의 공직유관 단체가 조사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조사하려면 되게 너무 많지 않은가요? 네. 권익위에서 다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공직유관단체들은 보통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이들을 감독하는 상위 기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감독기관들이 산하기관의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적으로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채용 실태를 조사하기 어려웠던 기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권익위가 직접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외에 감독기관에서 권익위가 좀 조사를 해달라 요청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권익위가 직접 조사한 기관은 29개 기관이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네, 이번 조사 결과 채용 비리는 39건, 업무 부주의는 822건 해서 총 861건의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채용 비리란 규정을 위반해서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요것뿐만 아니라 채용 공고, 심사위원 구성, 합격자 결정 등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 절차를 위반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 부주의는 평정 순위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경미한 절차를 위반한 사항 등을 말합니다. 매년 채용 실태를 꾸준히 조사해온 결과 채용 비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 매년 채용 비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채용 비리가 182건이었는데요. 올해는 39건 으로 78.6% 대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진짜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번 조사 결과에 채용 비리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채용 비리의 구체적인 유형 중에서 가장 많았던 사례는 당초 채용 계획에 따르지 않고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기관에서 채용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면 응시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채용 계획이나 공고문대로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채용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심사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구체적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 채용 계획의 5개 항목에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자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합격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해당 기관의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5개가 아닌 4개 항목에서만 상으로 받은 평가자를 합격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기관마다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응시자들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면접 시에는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든지 또 응시자와 과거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 네. 이건 누군가는 피해자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제도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 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그 피해자는 모두 38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 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최종 면접 단계에서 채용 비리로 인해서 합격자가 뒤바뀌었고 또 피해자가 특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해당 피해자는 필기시험의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에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악된 38명의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채용 또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매년 실태조사 통해서 채용비리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권익위가 꾸준히 하고 계신데요. 이 실태조사 말고도 뭐 다른 것들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지난해 1월에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채용 실태를 매년 전수조사하는 것 외에도 채용비리 신고를 접수 처리해서 채용비리 관련자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가 가지고 있는 채용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분석해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규정들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채용 관련 상위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서 채용 비리 위험성이 높은 기관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 9월에 그러한 기관들을 위해서 공정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기준을 반영해서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채용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네. 채용 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여기 만약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신고는 그 청년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면 청년 포털. 네, 청년 포털. 청렴. 네. 청년 포털. 네, 그 검색하면 창에 그 주소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저희 신고할 수 있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채용 비리는 취업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진짜 박탈감을 안겨주는 굉장히 큰 나쁜 짓입니다. 예. 권익위에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이진아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